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어제 친구랑 라면을 끓여 먹던 중에 문득 라면 끓이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돗물을 받아서 끓이는지 아니면 정수기 물을 받아서 끓이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수기 물 받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다량으로 끓여 쓰는 물은 수돗물을 쓰는 편이었는데요. 친구는 시간이 걸려도 정수기 물을 받아서 쓴다고 하더군요. 얘기하다 보니 과연 다른 집들은 어떻게 물을 마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물 먹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우선 수돗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물을 모아두는 곳은 취수원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취수원에서 모은 물은 취수장으로 보내는데요. 취수장에서는 수질을 살펴보고 유해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하면서 물을 정수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센터의 첫 관문은 착수장입니다. 이곳으로 흘러온 원수의 수량을 조절하고 수질에 따라 분말, 활성탄 등을 투입해 모래와 같은 입자가 큰 물질들을 가라앉혀서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거치는 곳은 호나지인데요. 정수 처리 약품을 넣어서 미세한 탁한 물질들을 콜로이드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뭉치게 합니다. 호나지를 지난 물은 응집지로 오는데요. 호나지에서 흘러온 물을 천천히 저어주면 콜로이드와 부유물질이 연겨붙어 크고 무거운 덩어리인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침전지에서는 응집지에서 만들어진 블록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을 여과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생긴 침전물을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수분을 제거한 뒤 시멘트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여과지에 흘러온 물은 모래와 자갈층을 지나가면서 남아있던 작은 입자마저 걸러지고 깨끗하게 정수됩니다. 비로소 이곳을 거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과지를 거친 깨끗한 물에도 아직 세균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염소 투입실에서 물에 염소를 소량 넣게 됩니다. 수돗물을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죠. 혹자 중에는 간혹 이 염소 때문에 집에서 온 술을 틀 때 뿌연 물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염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온수를 만들 때 물의 공기가 과포화 상태로 녹아들게 되고 이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면서 녹아있던 공기가 물과 분해되어 미세한 기포들을 일으켜서 뿌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백수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뿌연 기포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뿌연 상태라면 무언가 다른 원인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일부 부정적인 분들은 수돗물을 받은 어항 속 물고기는 금방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독할 때 사용하는 염소가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잔류하는 염소 양은 0.2 ppm 이상인데요. 이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돗물에서 소독약품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양은 물고기한텐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겐 문제가 없는 양입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신다면 물을 30분 이상 놔두면 자연스레 날아가니 잔류 염소가 걱정되신다면 물에 받아뒀다가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중화제를 이용하면 어항의 물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독이 끝난 물은 정수지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이후 정수지의 물은 중간물 탱크인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에 보내지게 되죠. 위와 같은 수돗물 정수 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별 수질 지수를 보면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 때문에 미국 수도협회의 정수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고 2012년 세계물 맙대회에선 7위에 올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2019년 서울시청을 방문한 762명을 대상으로 생수와 수돗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30%가 수돗물을 마셨다고 꼽기도 하고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63%가 수돗물을 정수기 물로 착각하는 등 서로 간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된 정수기는 관리 문제로 인해 오히려 세균이 수돗물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미네랄 함량도 수돗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발생하는 녹물 문제라든가 벌레 유축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분들이 그대로 음용하진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수기로 걸러진 물이나 생수를 마시고 있죠. 반면 세계 각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만 비교해봐도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도 이 때문에 낡은 수도관 교체 및 정수장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어떤 물을 마시는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근래엔 대부분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다 마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엔 그래도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대로 음용하는 경우가 40%가 안 되네요. 다음은 위 자료를 연령별로 확인해 봤는데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어릴수록 정수기나 생수를 음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시골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화면에 보시는 경남 지역 상황처럼 시골일수록 수돗물 음용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 도시 지역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마시는 비율이 높죠. 경남뿐 아니라 전북을 포함한 전국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화율이 높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은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비율이 높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무리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고 해도 주택이 오래된 곳이라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보다는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음용하진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했더군요. 다음은 주택의 연식별로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분포를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생각과 달리 오래된 집일수록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수돗물을 식수로 쓰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 시골에 살고 있고 오래된 집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당연히 주택 연식이 오래된 곳일수록 수돗물 음용이 많다는 뜻이죠. 이상으로 수돗물 음용에 대한 각종 조사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위 자료로 주택 연식이나 성별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수돗물을 음용하고 대부분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마신다는 걸로 확인되었네요. 세대가 바뀌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사라질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